저희들은 이 4.3 독립대운대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와 함께 광부 과천 전국중앙동사 앞에 가서 그 4.3 수용인을 무죄 만드는데 앞장선 한동훈 규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규탄 집회를 한다고 공지를 하니까 한 여러 명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여기 빨갱이 새끼야. 이렇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신 분도 있고, 야, 한동훈이가 잘하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또 이렇게 하신 분, 사실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예면하지 않고 성명서를 우리가 제주 4.3 대전연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일일이 다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어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방해한 제주 4.3 사건 공산폭도에 대한 판결 수용인을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주 4.3 공산 반란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요 권력을 장악한 남로당 세력은 대한민국 건국 부정과 체제 전복 사건에 대하여 민주화, 민주항쟁이라는 생각판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를 위한 공작을 주도 면밀하게 진행하여 온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적화입니다. 문재인은 임기 중에 북한 연방제를 이루지 못하고 그 역할을 윤석열에게 넘겼습니다. 윤석열의 본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2022년 8월 일반재판 수용인 직권지심 제주 4.3 수용인들이 대신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개입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4.3 수용인을 무죄로 만드는 한동훈의 행위는 재판을 법무부 장관이 무효화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헌법 수호 사명을 다해야 할 법무부가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헌정물인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동훈의 지시는 4.3 특별법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과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골수 좌익보다 더 좌익적인 한동훈의 방침에 고무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의 지시 내용과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4.3 특별법을 반영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의 내용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부 다 재판으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4.3 제주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건국 방해와 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으로서 다 그 결과를 가지고서 또 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을 전부 다 대심을 통해서 무죄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과 자유체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은 이제 대놓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이종찬의 반역행위를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종찬이가 광복회장 출마를 했을 때 이종찬이가 광복회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종찬은 윤석열의 멘토고 아무래도 대한민국 남로당 세력의 지도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혹을 그때 제기했습니다. 이종찬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육사 16기 출신입니다. 그런데 육사 16기지만 국정원에서 즉 중앙정보부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정보계통에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김대중이가 정권 잡자마자 국가안전기획부 부장을 하고 정확하게 1998년 3월입니다. 그리고 1999년 1월 1일부로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국정원이죠.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면서 초대 국정원장을 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이종찬이가 국정원장을 하자마자 이 약 700명에 가까운 국정원의 대공 100사람 요원들을 다 출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무사 1200명, 그리고 대공 경찰 약 2500명, 그리고 대공 검사, 베테랑 검사 40명 모두 다 초청시키고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1968년 김시조 사건이 있었죠. 1.2 사건 때. 그때 33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발표는 31명으로 발표됐고, 그 2명은 우리 중앙정보부와 당시에 보안사령부에서 그 2명을 회유시켰습니다. 물론 3명을 붙잡았는데 3명 중에 1명은 끝까지 그 회의에 따라오지 않아서 결국 이 작두를 가져와서 목을 잘랐습니다. 목이 잘려서 퉁퉁 튀는 걸 보고서 나머지 2명이 완전히 쫄아서 따르겠다. 그래서 정양 각서를 다 쓰고 그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2명은 북한에 돌아가서 영원됐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 2명은 한국의 휴민트 조직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종찬이가 국정원장을 되자마자 이 북한의 휴민트 조직 명단을 북한으로 넘어간 의혹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군부의 100명, 노동당의 150명, 합계 약 250명이 결국 모두 다 직접 처형, 아주 이 죽음을 면치 못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종찬이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진영관을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 괴물 진영관을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종찬은 48년 대한민국 건국은 억지 역사이며 이승만 괴물 진영관 건립에 광복회는 반대한다고 주장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원년을 1919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찬은 광복회관 바로 앞에다가 큰 전광판을 설치하고 대한민국 105년이라는 이날에 표기된 이런 선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종찬이가 왜 1919년을 주장할까요? 이것은 대한민국 부정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국가의 주요 요소
영토, 주권, 국민 이 세 가지가 국가 성립의 주요소입니다. 그런데 1919년도에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영토도 우리 영토가 없었고, 그 다음에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도 없었고, 그 다음에 주권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1919년을 건국으로 이렇게 표현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래 이종찬 임시정부를 건국이라고 하자. 그러면 1919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일까지 20년간 너희들이 한 게 뭐야? 너희들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렸냐? 그렇지 않잖아. 한글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다 폐지하고 또 한반도 해방을 너희들이 시킨 것도 아니잖아. 미군이 시켰잖아. 그런데 어떻게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져갈 수 있는가? 따라서 이것은요, 이들이 대한민국 적화 논리를 위한 요소리라고 봐도 지나친 표현합니다. 그 요소리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그동안 북한에 의해서 발생된 대남 공작, 그리고 6.25 사변, 그 다음에 대구폭동, 제주 사성 사건, 여순 반란 사건, 그 다음에 1.12 청와대 진입 사건, 삼척울진 부당범죄 사건, 사독탄광 사태, 5.18 광주 사태, 그 다음에 동의대 사건, 난민대 사건, 난민전 사건, 이런 등등 이러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 자유체제를 부정하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왜 저들이 1919년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보느냐.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들은 이 파쇼 정권, 즉 1948년도에 이 건국된 대한민국 정부라고 해서 이들은요, 대한민국 정부는 파쇼 정권이다, 미제의 앞잡이다, 이렇게 논리를 피워왔습니다. 근데 이들의 논리를 앞뒤를 자기들이 논리를 맞추려고 한다면은 1919년을 건국으로 가져가는 억지입니다. 여러분들 제 의견이 틀린가요? 이들은 이렇게 그동안 추정해왔던 이 대한민국 건국정부 1948년도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행위를 이들은 미제 파쇼 앞잡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종찬이가 1919년도 건국을 이해하는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그 파쇼, 미제, 이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과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박영수가 구속됐죠. 박영수는 윤석열과 범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박영수는 윤석열과 범죄 공동체, 국가 반란 탄핵 범죄 공동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윤석열을 박영수에 빗대서 범죄 공동체라고 부르느냐. 이게 사실입니다. 박영수는요, 자기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12억 원에 대해
이 사람은 특검 재임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 사인이다 이렇게 주장해왔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특검이 공직자가 아니고 사인인가요? 결국은 그 증거가 화천대유 사직서에 나옵니다. 박영수는 화천대유에 제출한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그 내용과 함께 사직 사유를 공직 인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도 공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영수도 다 같은 편이에요. 문재인과 윤석열과 다 같은 편입니다. 한동훈도 다 같은 편이고. 그런데 이 박영수가 앞으로 마찬가지로 보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이태원 사건 그 관련자들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저쪽 대장동 사건 뿐만 아니라 그 신용카드 그 사건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 다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정상이 아니고 이 나라는 남로당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현실을 모르시고 얘네들이 싸우는 거 한동훈과 민주당 싸우고 그 다음에 양평부터 가지고 또 싸우고 또 이런 것들 다 보면요, 결국은 이들은 끝까지 가진 않습니다. 지금 뭐냐,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윤석열은 왜 자유를 외치고,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취임사에서 자유를 정확하게 35번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8.15 경축사에서 33번, 유엔 연설에서 21번, 그 다음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46번을 자유를 외쳤습니다. 합계 135번입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자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게 된 자가 자유를 굳이 이렇게 언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정말 윤석열이가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고 한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죠. 5.18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아주 기본 상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탄핵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유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탄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선거 떡좀 물었죠. 지들 마음대로 다 당선시키고 유락시키고 다 했죠. 있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해오고 있어요. 윤석열 방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아예 거쳐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물질, 많은 사람들이 위험물질을 감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암에 걸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심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파헤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 아닙니다. 언론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진실을 얘기하니까 방통위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국번 유튜브를 폐쇄시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5.18 특별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군림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4.3 특별법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할 것입니다. 이제 개정안을 저들이 냈기 때문에, 그러면은 4.3 특별법도 그러니까 제주 4.3에 대해서 비판이나 또는 규탄을 하게 되면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우신데도 오늘 함께 해주신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필규정. 아무리 이 문제가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다른 길로 간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혼란스럽고 적들이 저렇게 막 대한민국을 망가뜨려도 대한민국은 바로 선다. 시간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진실을 알리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홍남 애국사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도홍남 애국사님과 식사를 한 적도 없고 술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 행사를 하면서 집회 동안에 됐습니다. 특히 이 도홍남 애국사께서 2020년 7월 24일인가요? 25일날 우리가 여기 코로나 사기 방역 그 규탄하는 우리가 1인실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도 그때 함께 해주신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많으신데, 정말 이 도홍남 애국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락을 취했어요. 이 가족들한테 연락을 취했는데 이 가족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걸 원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진 않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끝까지 해주실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